방위사업청이 개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출 금액이 약 2억 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15년, 16년도의 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은 약 한 30억 불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산 수출 증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 배경에는 물론 방산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또 방위사업청에서 또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방산수출 정책 및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방산수출 절차, 방산수출 원칙,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방산수출 정책 방안, 그리고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 체계, 방산수출 국제협력 정책 활용 방안, 방산수출 국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방산수출 절차입니다. 절차를 보면은 먼저 외국의 획득 정보를 찾아내고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제안 및 협상을 하고 계약 및 계약 이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수출하고자 하는 구매 국가 또 해당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방산수출 원칙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완제품 수출보다 기술 이전, 공동개발, 제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후회적인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군에 전력화되어 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수출하며 수출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품질, 보증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산수출 정책 방안입니다. 방산수출 정책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방산수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산군수 MOU 체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은 방산군수 공동의를 통한 수출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산협력을 추진함으로 해서 방산 선진국가와는 기술협력, 공동 R&D를 통한 위험 및 비용을 분담하고 신흥 시장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교류, 패키지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적극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 후회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방산 전시회 참가 지원과 민관 합동 시장 개척 그리고 해외 방산 시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수출 지원 체계입니다. 방산수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이 결정한 사업 추진을 지원 통제하거나 기업이 사업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산수출 지원은 수출 산업화와 외교안보 역량 강화, 경제, 국방력 강화 관점에서 그리고 방산수출 통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 기술 및 방산 역량 등의
관점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업과 조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 통제, 지원,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연, 기품원, 심지어 외교부,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와 육해공군이 통합적으로 병행해서 수출 통제와 수출 지원 업무를 병행하여 지원 및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방산수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외에도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 제도, 즉 정책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간 판매 제도와 방산수출 실무 협의, 그리고 기술료 감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은 업체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방산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수출 국제협력 정책의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방산협력 관련 정부 간 MOU 체결을 추진으로 현재 주요 수출 대상국을 포함하여 총 38개국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양국 정부 간의 협력 의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방산교역 활성화 기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방산군수 공동위는 양국 간 협의에 의거해서 매년 또는 경년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수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서 상대국 정부의 지원 및 협조 사항을 주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상대국의 주요 사업 정보를 공식 요청 및 확인하고, 수출 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주요 수출 이행 사업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시장 개척 활동은 현지 설명회 및 획득 관계자 접견을 통해 신규 수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 대표단으로 수출 대상국에 대한 공식적으로 대규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정부 합동 설명회로 글로벌 기업 대비 열세인 한국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네임을 제고하며, 현지 설명회와 연계한 주요 인사 면담으로 정부 간 방산협력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뉴질랜드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오세아니아 등을 실시했고, 17년도에는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국 국방, 방산 분야 주요 인사, 방안 수행 및 지원입니다. 수출 대상 무기 체계를 실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방산업체, 기관, 군부대 방문 계획 지원, 실사 대상 무기 체계 군 대여 협조 및 지원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서 수출 추진 중인 무기 체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홍보 및 우리 무기 체계를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측 주요 인사 해외 방문 수행 및 지원은 VIP, 국무총리, 장관, 국방부 및 청 주요 인사 해외 방문 시 방문국 방산수출 현안 및 말씀자료 작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중동 지역 등 우리의 수출 대상국들은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도입 대상의 결정적인
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아주 성사에 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방산 전시회 참가입니다. 세계 각국 방산 획득 고위급이 참가하는 전시회는 우리의 수출 대상국 주요 인사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주최국 및 참가국 중 수출 대상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획 및 면담 지원을 하고 전시회 참가 기업별 타국 정부 인사 수출 상담 시 동석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국 주요 방산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 대상 수출 지원 협의입니다. 군수품 장비를 대여하고 또한 탄약을 대여하거나 타격장을 사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부대 방문 및 견학 등을 실시하는 실시를 통해서 수출 대상 체계의 우리 군 운용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출 대상 체계와 관련된 교육훈련 패키지를 제공해서 구매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수시 수출 지원 업무로서 이는 방산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 및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방사청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대한민국 내의 모든 기관에 지원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협력 컨퍼런스입니다. 정부 주관으로 방산협력 주요국 획득 단계간을 초청하여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대 정부 초청을 통해서 구매국의 국가별 현존 위협을 분석해서 한국 무기체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15년부터 16년도까지는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등 구매력이 강한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17년도에는 수출 유망 국가인 이집트, 알제리 등의 획득 관계관을 초청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강 해변위에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산 수출 국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입니다. 완제품 형태의 수출 한계로 기술 이전, 공동개발, 산업협력 등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수물자 완제품 형태의 수출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상과 구매국 환경 조건, 구매국의 요구, 그리고 가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매국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국의 요구에 맞는 즉흥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수출 대상국의 절충교역 및 재정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절충교역 조건 분석을 실시하고 마케팅 협상과 병행하여 수출 금융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정부 수출 승인 최소화 노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역량 발전 역사상 대미동의 및 수출 승인은 전 분야에 걸친 장 요소로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는 한국산 무기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전에 EL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고 주요 핵심 및 민간 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체 개발 노력을 실시해야 되며 도입선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방산 수출의 민감성에 따른
보안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매국 정부 요구에 의한 보안 유지와 우리 정부 필요에 의한 보안 유지를 적절히 취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협상안,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고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정부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기술 중심의 마케팅과 반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을 할 때 또 수출을 추진할 때는 업체에서는 영업 인력과 기술 인력 중심의 마케팅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즉각적인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리스판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방산 수출을 추진하다 보면 구매국과 우리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수출 사업은 양국 간 신뢰에 의해서 수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IPT에서 전술 차량을 개발하고 성공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만든 무기 체계는 군에 들어가는데 군의 소요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든 무기 체계를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또 방산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업체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이 돼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환 중령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산 수출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방산을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방산업체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무엇이고 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